안녕하세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함께하는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 에디슨은 왜 알을 품었을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에디슨은 왜 알을 품었을까라기보다는 그렇죠. 에디슨은 왜 알을 품었을까와 함께 여기다가 이 에디슨의 알을 품은 이야기가 왜 유명해지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척도의 그 뛰어난 발명가의 두뇌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에디슨은 왜 알을 품었을까?'로 이제 했는데, 그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왜 해상도가 이렇게 낮게 해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인제 저희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교재로 배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냥 책으로 해 가지고 한국에 출판을 할 수 있는데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그거를 인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책 출간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예전엔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자폐 아이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자폐 아이들 그 교육하는 방법, 아주 어려서부터 왜 어떻게 해 가지 했을 때 인제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시작은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고게 마무리 지으면 고것도 소책자 형태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할 건데, 어쨌든 두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가 이게 작가화라고 하는 웹사이트, 여기를 통해서 제가 인제 책을 낸 건데, 이게 교보문고죠. 교보문고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예스24, 요렇게 두 군데에 인제 올라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스24는 뭐 쿠폰이 있는 것 같고요. 교보문고는 실제로 인제 할인을 해서 팔고 있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나왔으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께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이, 이게 제 유학 온 학생들이 특히 "영어 때문에 힘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 특히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근데 구사하는 것도 인제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배워 가지고 잔뜩 외워서 쓰게 되면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어 공부하고 미국 가 가지고서는 대학 박사과정 때 TA 들어가면서 '참 이렇게까지 없나. 그동안의 영어 공부가 쓸모없었나.'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 방법을 쓰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쓰면 1년 정도면은 웬만한 생활 영어 다 구사하면서 할 겁니다. 발음에 대한 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다뤘는데, 사실 발음은 이 목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어는 목 위쪽에서 쪼끔 많이 소리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쯤이죠. 여기쯤에서 소리가 난다 치면은 영어는 이 밑에까지 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인제 발음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데, 이 발음이 구분이 안 가면은 사실 듣기도 어렵고, 또 발음하는 것도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나고, 인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거를 인제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러진 않았고요. 어쨌든 책은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나 여기 가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인제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이 제목으로 이 검색을 하면 인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에디슨은 왜 알을 품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인제 시작을 하는데, 이 에디슨은 왜 알을 품었을까요? 예. 알려진 거는 없죠. 어렸을 때 "에디슨이 알을 품었다."라고는 하지만, 부화가 될까 말까를 인제 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뚜렷하게 에디슨이 어떤 생각으로 왜 알을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는 전해 내려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아인슈타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천재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를 설명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이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두뇌 활동을 따라하면서 천재가 될 수 있었겠죠. 물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사실상 천재적 사고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는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은 이거는 강조를 했습니다. 호기심과 질문.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명언이라고 하는 거를 쭉 찾아보면 많은 부분이 호기심하고 질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호기심하고 질문이 실제로 천재적인 두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기심하고 질문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호기심하고 질문인데, 이 호기심하고 질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식을 구하는 지식을 구하는 호기심. 이게 인제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또는 "비는 왜 와?"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묻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사고력을 늘려서 천재적인 사고를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고를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답을 자꾸 내가 구하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답을 배워서 얻어서 그 지적 욕구를 충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두뇌 자체가 사고력이 막히기 때문에 지적 충족은 얻을 수 있어도 이 내가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아예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아예 사회 초년생이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거 저 프로젝트 이런 거 하려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초년생이면은 "아 그래 너 처음이니까 내가 가르쳐 주지." 그러지만 몇 개월 지나 보세요. 직장 상사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너는 네 힘으로 혼자 스스로 하지도 못하니? 너는 내가 꼭 너를 가르쳐 줘야 되니? 내가 무슨 너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야?" 이런 얘기들이 당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 호기심 같은 호기심과 질문이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두뇌의 사고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뇌를 막는 그런 역할을 사고력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뇌를 가둬서 점점 갇혀 놓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지식의 정신적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자, 인제 한번 볼게요. 에디슨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내용을 확장을 시켜 볼게요. 자, 질문을 하는데 에디슨이든 뭐 일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 닭으로 할게요. 에디슨이 뭐 올인지 거인지 그 저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닭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질문할 때 "닭은 왜 알을 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을 얘기를 해 볼게요. 어린아이들.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가 진행이 될까요? 바로 가서 물어요. 묻는다. 묻는다 또는 검색하죠. 요즘은 검색이 잘 되니까 검색도 하죠. 그럼
"닭은 왜 알을 품을까?" 쳐요. 그럼 뭐가 나오죠? 뭐 묻는다고도 쳐요. 그러면은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또는 뭐 "그래야 병아리가 태어나니까."라고 답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지적 충족이 만족이 되죠. 네. 그럼 이게 에디슨은 왜 알을 품었을까? 닭은 왜 알을 품었을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은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에디슨에게 딱 적용을 해 보면은 뭐가 될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병아리가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닭은 알을 품는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닭은 알을 품는다. 그럼 에디슨도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을 품었다가 돼요. 그죠?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있죠. 자, 그런데 에디슨의 경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닭을 알을 품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병아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뇌가 어디로 가냐면 답을 찾는 곳에서 가서 '아, 병아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유를 딱 고대로 아는 순간 모든 사고는 거기서 멈춰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비는 왜 와? 뭐 바람은 왜 불어?" 이렇게 막 질문을 할 때 어른들이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저 너 진짜 똘똘하다. 너 야 니 진짜 지적 욕구가 굉장히 크구나." 맞아요. 지적 욕구는 크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결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답을 찾는 방법을 찾아가는 길은 방법을 찾는 방법은 막혀요. 왜? 답을 얻었는데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또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면 병아리는 "닭은 왜 알을 품을까?"가 아니라 "닭은 알을 얼마나 품을까? 얼마 동안?"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은 "닭이 알을 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이게 같은 질문이죠. 무엇을 위해? 아니면은 따뜻한 체온으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유지를 위해?'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러면 닭의 온 체 제 체온이라든가 또 병아리가 따뜻한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닭이 있는 곳에 가서 알을 낳아 놓으면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들을 닭을 옆으로 제껴 놓고 알을 만져보고 "따뜻하다."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지 보고 이거를 다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닭이 알을 따뜻하게 하려고 품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뭐 '얼마 동안이나 품어야지 알이 병아리가 태어날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 방향을 조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에디슨은 시작부터 알을 품을 때 이유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단순히 에디슨이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은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태어난다라는 걸 모르고 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디슨이 과연 닭의 알을 왜 품게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닭을 저희 그 광에 가서 뭐 광이라 그러나요? 인제 barn에 가 가지고 봤더니 둥지를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알이 있어요. 그죠? 알이 있는데 알을 품고 있던 여기 인제 뭐 닭이 있었는데 닭이 슉 지나가는 사이에 가 가지고 알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 닭이 알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품고 있었나?'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죠? 내 몸도 따뜻한데.
그러면 나도 품으면 닭의 알이 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를 한번 보세요. 병아리가 태어나 병 어 저 닭이 알을 품는 이유는 '왜 알을 품을까?' 했을 때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답을 얻는 것과, 여기서는 따뜻하게 해서 병아 이 저희 닭의 알을 따뜻하게 품음으로써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서는 온도의 차이가 있죠. 그럼 '내 몸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접 품어 보는 거죠. 예. 뭐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제가 볼 때 에디슨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무조건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 가지고 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런데 인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에디슨의 두뇌에서는 이 종합적인 그런 사고의 일련의 질문과 호기심이 일어나서 알을 품게 되었지만, 자기는 설명은 못 했겠지만은 두뇌에서 이런 질문과 호기심 때문에 알을 품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온도,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알이 병아리가 되도록 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죠?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 요소이자 방법이에요. 알로부터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에디슨의 경우에는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는 호기심이었단 얘기예요. 호기심과 질문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이 병아리가 되지? 그래. 그러면은 병아리 만져보니까는 알을 만져보니까 닭이 품던 알을 만져보니까 따뜻한데, 그러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그 알이 병아 알로부터 병아리가 돼서 부화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제 이걸 보세요. 에디슨이 한 일이 뭐냐면 발명이에요. 발명할 때 필요한 두뇌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방법을 묻는, 방법을 찾아가는 바로 그 질문과 호기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구라고 하는 걸로 해서 불을 밝힐까? 어떻게 하면 전구의 안에 있는 거를 어떤 재료로 했을 때 오랫동안 전구가 켜져서 유지되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하면 전기를 뭐 얼마만큼 어디에 공급할 수 있을까? 전기가 있을 때 어떤 기계를 어떤 식으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다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이미 이 두뇌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알을 품었던 이야기들이 그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다른 두뇌를 사용하게 된 게 에디슨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 그런 경우 지식을 묻는 질문과 호기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묻는 호기심과 질문으로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답을 찾아요, 또다시.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로부터 방법을 배워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낚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연어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연어 낚시를 오래 해본 사람에 가서 어떻게 잡는지 배워서 써먹어요. 이거는 에디슨의 두뇌가 아닙니다. 왜? 에디슨은 알을 자기가 품었어요. 자기가 직접 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닭한테 배웠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알을 품었다는 얘기는 내 방법대로 해 보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낚시를 하면서 무조건 배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들어가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한번 지금부터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질문하고 호기심을 두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내세우고 "왜 그래?" 뭐 이런 거를 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배워가면서 그러면은 '아 내가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뿌듯해하면서 "넌 나한테서 배웠어. 넌 나를 스승으로 여겨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가르쳐 준 사람들이 뒷짐짓고 목에 힘주고 다니죠. 예. 배운 사람은 목 고 고개를 팍 숙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과 또 실제로 어떻게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종류와 그다음에 어떤 식의 어떤 호기심을 보내는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관찰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 줘요. 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떠들면은 "아이 그래 뭐 네가 저기 떠들면 뭐 그래 그렇게밖에 떠들지 못하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같이 그냥 어울리면서 술 한잔 하고 뭐 이 정도로만 하지 그 이상은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달라서 에디슨과 같은 호기심으로 질문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딱 옆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초보자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하고 같이 하려고 해요. 아무리 오래된 사람들도. 그러고 같이 토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들을 쉽게 따라잡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확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삶 자체도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지식을 찾는 호기심에 매달려서 지적 욕구를 원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많고 입에 욕이나 짜증을 달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를 통해서 내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요, 대인 관계가 원만해요. 그리고 크게 갈등이 없어요. 예. 바로 인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 좀 뚜렷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좀 보스 성향이 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인제 가끔 보면은 좀 이 일에 중독이 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부하 직원을 닥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일을 해야,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하고 죽어라고 말 그대로 한 군데를 파고들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의 그 닭이 알을 품는 제 오리인지 거위의 알을 품었던 그 일화는 바로 에디슨이 아예 어려서부터 사고 자체가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두뇌 능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어떤 두뇌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의미의 제가 생각한 그 해석을 이번에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자, TV 똥똥이 요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